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마켓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뉴욕 스튜디오에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강현우 특파원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또 중국까지 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죠. 특히 중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하죠. 작년 대비로 13.5%나 뛰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는지요? 네,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상승률이 작년 10월 대비 13.5%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PPI 상승률 최고 기록이 1995년 8월에 나온 13.5%였는데 26년 만에 최고치가 다시 나온 겁니다. PPI는 기업들이 공장에서 출하하는 상품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의 PPI는 작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내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올 1월에 0.3%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3월에 4.4%, 5월에는 9%까지 오르더니 지난 9월에는 10.7%로 나왔고요. 10월에 더 뛴 겁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 설문으로 집계한 예상치는 12.4%였는데 실제로는 더 높게 나와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원료 가격이 뛴 게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PPI에는 관심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국의 PPI에 대해서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데 중국 PPI가 뛰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마침 미국의 지난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 31년 만에 최고치인 6.2% 급등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지만 중국 물가 왜 이렇게 뛰고 있나요? 이렇게 PPI 상승률이 높게 나온 핵심 이유는 석탄과 석유입니다. 중국 전력난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9월 유엔 회의에서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올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탄소 배출과 환경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배정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당장 손쉬운 수단으로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탄광을 대거 폐쇄했는데 이것 때문에 석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중국은 석탄 화력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67% 정도 차지합니다. 전기료는 정부가 정한 상한선에 묶여 있으니 발전소들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니까 전력 생산을 줄인 겁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방정부들이 발전소 가동을 제한했습니다. 그 여파로 10월 석탄 채굴업종의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3.7%나 뛰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연초 50달러에서 최근에 80달러를 넘었습니다. 60% 정도 오른 건데요. 이 영향으로 중국 PPI 항목 중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이 59.7% 올랐습니다. 중국 물가 급등, 한국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 내에서는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중국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도 지난달에는 1.5%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식품 대기업들이 최근에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데 그 이후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들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언젠가는 전이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한동안 물가 문제로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전력난을 해결한다고 전기요금까지 자율화해서 전기료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이렇게 이 PPI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건 작년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데 대한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작년 10월 PPI가 마이너스 2.1%였고요. 11월에는 마이너스 1.5%, 12월에는 마이너스 0.4%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률 숫자 자체는 폭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승률이 조금 떨어져도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을 여전히 지속할 것이다. 이런 분석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잡는 특효약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죠. 중국에서는 최근까지도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과 함께 중국의 기준금리 변경 시나리오가 있다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중국은 기준금리로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는 걸 쓰는데요. 작년 4월 1년짜리 LPR을 3.85%로 내린 뒤 지난달까지 18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만큼 경제회복 자신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 중심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력난이 본격화됐고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경제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자 지난 7월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시중에 177조 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로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지난달 G30회의에서 올해 8%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현재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가 됐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업체들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 내 사정도 매우 복잡하군요.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민은행이 한동안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40% 안팎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죠. 취임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습니다. 물가 상승도 한몫한 것일 텐데 마침 바이든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가질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G2 정상의 만남, 대만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중국 내에서는 이번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네, 미중 관계는 미국에서 보는 관점과 중국에서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과 중국을 합쳐서 G2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정작 중국에선 G2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G2라는 말을 만든 것 자체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나 경외감은 현지에서 보면 정말 상당히 큽니다. 여전히 미국을 경쟁하기보다는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말로는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자기들도 맞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로만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미중 갈등이라고 할 때 나오는 조치들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때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고율 관세나 기업 제재나 비자 제한 같은 조치들이 대표적이고요.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대만, 신장, 홍콩 문제를 미국이 자꾸 거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에게 바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중국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건 기후변화 대응을 들 수 있습니다.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미국은 지구온난화로 북극해가 녹아서 러시아 같은 적성국 해군이 북극해를 누비게 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호 행정명령이 파리 기후협정 복귀였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온난화 속도를 늦추려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큰 역할을 해줘야 하고요. 미국이 최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풀어준 것도 중국이 탄소 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가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 요구해온 관세 철폐, 기업 제재 해제, 그리고 대만 문제에서 손 뗄 것 등을 다시 반복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이 전한 중국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 중국 주식이나 펀드에 분산 투자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오늘 집중 분석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